안녕하십니까. 리얼월드 멀티모달 라이프로그 데이터셋 for Human Behavior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김병수입니다.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박사과정이며 관심 분야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야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 7월에 억셉된 논문이며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널은 ETRI 저널 오픈 액세스 저널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IF 1.622 Q3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라이프로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끝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싶었고, 본 논문이 적합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프로그 활동 데이터란 개인이 일상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동작이나 움직임을 말합니다. 걷기나 눕기, 앉기, 출퇴근, 운동 등을 나타내고요. 센서와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하여서 움직임의 패턴이나 신체 활동 수준 및 생리적 반응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프 로깅 정보인데요.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캡처한 포괄적인 집합체를 의미하는 디지털 기록을 말합니다. 라이프 로깅 정보는 넓은 범위의 개인 데이터를 포함을 하게 되고 개인의 활동, 위치, 환경 요인이나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기타 기록하는 정보와 상황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 정보라고 합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장치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라이프로그 데이터인 인간의 생리적 활동 및 행동 정보를 감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환경적 상태에 관련된 인간의 상태를 반영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자들은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된 라이프로그 선행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일상활동,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기존의 라이프로그 데이터 세트는 실험실이나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자의 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국한된 범위의 데이터 측정 센서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나 비디오, 텍스트 등의 의미적 측면만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 센서만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과 관련된 부분만 측정이 되거나 하는 그런 국한된 범위의 기존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면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들이 부재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달 모바일 센싱을 이용하여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서 인간의 삶의 행동, 감정, 환경 상태의 다각적 특성을 광범위하게 관찰하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안하고 또 자유로운 일상생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응용하는 과정인데요. 인간의 행동 인식을 하는 것과 인간 행동 패턴을 추출한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에 용어 정리한 것과 같이 활동 데이터와 라이프 로깅 데이터를 결합하여 통합된 접근 방식의 데이터들을 모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된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RA 문단과 같은데요. 여기서 특징은 주관적, 객관적 문항의 생태적 순간 평가입니다. 이 말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할 때, 매 시간마다 측정을 했다는 뜻이고, RA 것들이 이제 매 시간마다 측정된 데이터들의 예시입니다. 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저희는 활동 데이터와 라이프 로깅 데이터 중에서 활동 데이터 수집을 먼저 진행했던 선행 연구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논문들인데요. 첫 번째 연구의 경우는 실험실 연구에서 진행되었고 대상자는 4명, 그리고 IMU 센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IMU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자력계 등을 포함하는 것을 IMU 센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걷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대상자는 9명이었습니다. 똑같이 IMU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실에서 진행한 논문이었고 30명의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허리에 착용하여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일상생활 활동 2시간을 10명의 대상자에게 줬고 IMU 센서와 ECG 같은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은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고 60명의 대상자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센서 데이터, 앱 자가보고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로깅 정보 선행 연구인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대상자 2명의 30일간의 이미지, 위치 및 생체 정보 약 26GB의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은 대상자가 2명이고 1.5개월간의 시각적 정보, 생체 정보, 의미론적 콘텐츠 라이프 로깅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일단은 대상자 수가 적은 편에 속하고 실험실에서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국한된 범위에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ETRI 라이프로그 데이터셋을 본 연구에서 수집을 하였는데요. 대상자는 22명에 기간은 28일, 감정 상태를 사용자로부터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생리학적 데이터를 포함한 10,000시간 이상의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0일의 수면 품질 데이터와 총 용량은 2.26TB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개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여기 링크에 따라 들어가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던 설계 시스템 구조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에서 구현이 되었고요. 워치형 웨어러블인 엠파티카 E4 이게 이제 저희 보건 쪽에서 의학 쪽에서는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모니터링 제품인 슬립 트래킹 매트,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데이터 서버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되었고요. 라이프 로그 데이터 관리는 비관계형 몽고DB, DBMS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데이터 수집, 사용자 통계 및 데이터 전송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입니다. 가속도계 센서가 50Hz로 샘플링이 되었고 GPS와 배경 소음 및 주변 환경을 캡처할 수 있는 마이크 오디오 입력이 30분마다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활동 유형, 활동 패턴의 경우는 구글 어웨어네스 API에서 1분마다 검색되어서 여기 있는 것들 중 하나로 라벨링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인데요. 가속도계의 경우 32Hz로 샘플링이 되었으며 PPG 센서와 EDA 센서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면 센서 데이터인데요. 윙스 앱에서 수집이 되었고 매트와 함께 연동되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램 수면과 수면 품질에 대해서 측정을 제공했고요. 일반적인 수면 정보까지도 제공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셋이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가장 유사했던 선행 연구와 비교되고 있는 표를 나타냈습니다. 본 연구는 라이프 로깅을 측정하는 연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일상 활동을 어떤 것을 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여기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해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이 라벨링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시간 사용조사 레이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일상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아래 이제 하위 유형들을 선택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네,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구성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과 이제 타임라인들 그리고 여기 AB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칸이라면 여기 CD는 입력한 것에 대한 리포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상세하게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화면입니다. 시간대별 레이블링 방법인데요. 크게 활동과 사회적 상태, 장소,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활동 옵션을 계층적으로 표시하고 첫째 줄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하위 카테고리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회적 상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체크를 하고 플레이스도 장소 정보를 본인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션 같은 경우는 7점 리커트 척도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공신력 있는 러셀의 감정 평가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금 전에 체크를 한 라벨링을 한 것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대상자의 일상을 타임라인으로 구성을 하고 액티비티 카테고리와 하이본주를 여기 있는 아이콘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색깔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감정에 따라서 7점 리커트로 이제 표현된 점수를 색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자가 어떻게 저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체킹을 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새벽 아침부터 수면 질 설문지를 시작합니다. 수면 직후에 잠이 어땠는지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매일 최소 12시간 동안의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30분마다 됐고 움직이는 활동은 1분마다 라벨링이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게 이제 12시간씩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진행이 되었고 12시간 이후에는 모든 결과가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밤에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량, 수면 관련 설문 2차까지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았을 때 과연 음주나 알코올 섭취량이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의 데모그래픽 데이터인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고 실험 이후에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라이프 로깅 이 실험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했고요. N수는 22명이었습니다. 대상자 중 81.8%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장치의 수가 합리적이었고 31.8%는 라벨링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했으며 63.6%는 인터페이스가 워치의 인터페이스가 불편했으며 90% 이상은 90.9%는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통계적 레이블이 유용했고 95.5%는 추가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9.1%는 동일한 프로토콜로 4주 동안 실험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라이프 로깅 실험 설계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참가자, 대상자들이 일상생활 레이블링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분석한 표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의 경우는 이동이 20%, 업무가 17.9%, 식사가 14%, 미디어가 11% 등등으로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실험 도중 많은 참가자들이 예기치 않게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대상자들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보시면 주로 20대에서 30대여서 회사원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소입니다. 이와 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자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도 18.8%였습니다. 다음은 소셜 스테이트, 사회적 상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혼자 있는 사람들이 58%였고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그래프가 차이 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러셀의 이모션 레이블인데요. 이 7점 리커트 척도는 다음과 같이 펼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 이완 상태에서 활발한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XY축 중 중립 상태인 이 4점이 9.9%를 차지했고 이 우측 위에 있는 활발한 상태의 긍정적인 상태인 일사분면 19.4%, 그리고 활발한 상태, 부정적인 상태, 여기 있는 이 네모가 19.4%, 그리고 이완 상태, 부정적인 상태인 이 부분이 6%, 그리고 이완 상태고 긍정적인 상태가 37.3%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들이 수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활동 인식, Human Activity Recognition과 인간 행동 패턴 추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인간 활동 인식 모델 개발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CNN을 활용하여서 인간 활동 인식을 진행했습니다. 구글 어웨어네스 API를 통해서 4가지 활동, 보행, 정지, 차량 또는 이제 수송 기구 내, 그리고 미상으로 레이블링이 되었고, 어웨어네스는 1분마다 활동 유형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블링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워치의 3축 가속도계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를 통해서 성능과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워치의 삼축 가속도계의 그 데이터를 구글 API, 어웨어네스 API에서 레이블링 되기 직전에 5초 동안의 가속도계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 5초 동안의 데이터를 2.5초씩 나누고 랭스가 서로 50%씩 겹치도록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여기 있는 아래 사진을,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이렇게 5초 중에서 2.5초로 나뉘고 이 2.5초가 서로의 2.5초를 50%씩 겹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에서 측정된 센서 데이터들은 15 곱하기 15, 15 by 15 매트릭스로 변환되어서 CNN 모델에 입력되게 되고 다음과 같은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활용이 되어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인간 활동 인식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F1 스코어의 매트릭을 사용하여서 성능 및 정확도 평가를 진행을 했고 오폴드의 교차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활동 유형의 데이터 1563시간의 활동 데이터는 인간의 그런 활동 패턴에 따라서 매우 불균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행 상태가 3%, 운송수단 3%, 정지 상태가 85%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간 행동 패턴 추출인데요. 이전에 활동인식 결과에서 11 행동 패턴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행을 가지고 활동 벡터로 이용을 했으며 단위 시간당 활동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10분마다 누적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학습은 비지도 학습법인 스펙트럼 클러스터링인데요. 행동 패턴 추출은 평일과 주말이 달랐고 그리고 사용자 간 행동 패턴이 다름을 이 스펙트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 5가지 다양한 행동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들은 로그 스케일로 표시된 각 대상자들의 누적 보행 시간인데요. 여기 있는 우측에 유저 아이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은 단일 실험일을 나타내며 이 선 하나하나가 단일 실험일을 나타내며 평일은 실선, 주말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 벡터를 클러스터링하여 평일과 주말 그리고 사용자 간의 행동 패턴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그래프 기반 군집화 기법으로 데이터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나 연결을 중요한 정보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절대적인 데이터들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드 간에 연결된 그런 관계들을 보는 그래프 기반인 비지도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가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사도 그래프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 그래프를 쪼개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얻는 방식입니다. 1번인 유사도 그래프를 만드는 부분은 n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그 포인트 간의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노드 쌍마다 각각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여가 되고 이 가중치 설정은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사도 그래프를 라플라시안 행렬 분해를 통해서 고유값 벡터를 구해 줄을 끊는 그런 클러스터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각
포인트에 따라서 실루엣 개수를 따로 계산해서 실루엣 분석 방법을 통해 클러스터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루엣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에 알게 되는 KNN 클러스터링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NN 클러스터링은 유클리디언 공간 위에 데이터 값들 자체의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의 중심을 정하고 그 중심에 가깝게 데이터들을 배정해가는 방식으로 군집을 찾아냅니다. 그와 다르게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그래프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데이터들의 절대적 위치가 아닌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받게 되고 같은 군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고 실루엣 분석 방법을 통해 군집화 개수, 클러스터 개수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유사도 행렬을 통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클러스터링 한 후 클러스터 간의 이격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실루엣 개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샘플이 이웃 클러스터로부터 멀리 있을 때 1에 가깝고 샘플이 잘못된 경우에는 음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본 연구는 최대의 평균 실루엣 개수, 여기 있는 빨간 색깔 플로팅을 뜻합니다. 그리고 최소의 0 미만인 평균 실루엣 개수를 파란색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수가 최대일 때, 그리고 이 파란색이 최소일 때를 가지고 주로 합리적인 그룹 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5가 합리적인 K수, 클러스터 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뽑혀진 5개의 클러스터링의 결과와 설명입니다. 이 첫 번째 클러스터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실선을 뜻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그 대상자가 걷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걷는 활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 이 파란색 실선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작업 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집은 하루의 시작 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중간 정도의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번째 군집은 아침 늦게 실험을 시작하고 중간 이하의 활동 패턴을 보이는 군집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루 종일 활동하지 않는 활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용자에 대한 레이더 차트 기반 클러스터별 실험일 수를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있는 이 5가지 축은 여기 유저 네임을 제외한 이 5가지 축은 대표 클러스터를 나타냅니다. 아까 봤던 액티브나 모더레이트, 비거스 등이 있었고요. 개인의 행동 패턴으로 해석되는 특정 클러스터에 대한 날카로운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기 유저2 같은 경우는 약간 모더레이트로 뾰족한 원뿔이 향했고요. 유저 27은 인액티브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동 패턴을 그 보행의 그 클러스터링과 그 사람의 보행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여 사용자별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대상자 22명의 616일간의 실험 세션을 다루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세트를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세트를 응용하여서 인간 활동 인식과 활동 패턴 추출을 시도했고 실증했습니다. 인간 활동 인식의 경우에 CNN 기반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F1 스코어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92.78%, 웨어러블 워치를 통해서 사용했을 때 82.9%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스마트폰이 이제 50Hz의 3축 가속도계를 쓰는데 웨어러블이 32Hz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사이의 전이학습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두었고요. 두 번째 이제 활동 패턴 추출 부분에서는 보행을 행동 패턴으로 특징 벡터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대표 행동 패턴을 발견했고 일상 행동 패턴을 사용자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입니다. 앱 사용 시간을 추출 및 추가를 한다면 온라인 활동에서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GPS 데이터에서 교통수단 분류 및 관심 지점 추출을 추가하면 시공간에서 루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경 오디오 녹음과 환경적인 특성 추출 및 그런 데이터들을 추가를 한다면 주변 상황과 날씨 정보, 정서적 경향에 미치는 단서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활용 방안으로서는 수면 데이터가 이제 수면의 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 특성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각 참가자들은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구별하는 분류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하고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을 읽고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라이프로그 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까지 이렇게 다룬 논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룬 논문은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이렇게 다양한 멀티모달 형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발생 가능한 고려사항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양한 웨어러블 및 측정에 대해 기존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또 잘 연계할 것인지 이전에 말했던 전이학습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또 새롭게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논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